우리는 마음을 조금은 멀리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이서는 굽이치는 물결만 보이지만 멀리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또한 마음의 오르내림의 한 과정일 뿐임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 기분 좋은 상태에서는 언제든 다시 파도가 가라앉을 수 있고, 또 반대로 기분이 우울할 때면 이 시간을 견디면 분명 원래의 내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 마음에 항상 파도와 같은 출렁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모두에 오르내림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또한 삶의 한순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책이 힘든 순간을 겪어내는 당신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신재현 님의 나를 살피는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는 참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흐릿한 거울로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법이죠. 이 책은 감정을 제대로 살피려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유리를 잘 닦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자기 자신을 살피는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힘, 자존감 키우기. 자존감을 직역하면 자신 스스로에 대한 평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들여다보면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스스로가 가지는 감각이라고 생각하면 적절할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스스로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자신이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 위축되고 주눅든다는 것이다. 친구가 한 일상적인 인사도 나를 무시한 것 같은 느낌에 감정이 상하게 되고, 자신의 의견을 물어도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게 된다. 지금까지 내가 잘해왔던 일들도 스스로 자기 비하에 빠져 자책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자존감 향상을 위한 3단계. 내면을 알아차리기. 첫째, 우선
자신에 대해 알아차려야 한다. 나의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고 자존감을 키우는데 모범 답안이 있을까? 어떤 이는 자신이 효과를 봤던 방법이 정답인 것 마냥 강추할 것이다. 하지만 자존감을 향상하는 최적의 방법은 제각기 다른 형태일 수밖에 없다. 자존감이 손상된 과정과 원인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나에 대한 파악이 중요한 이유다. 자신이 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자. 불우한 성장 과정 때문일 수도 있고, 어릴 때 겪은 사소한 사건 때문일 수도 있다. 그 뿌리를 알아야 한다. 나의 성장 과정, 나에게 영향을 준 사건들, 인물들, 그들로부터 내가 얻은 경험들을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다. 과거의 힘든 기억을 회피만 해왔다면 이제는 이를 직면하고 과거의 자신과 마주하여 그 시기를 충분히 애도할 시간인 것이다.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깊어진다. 나를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설이 낀 유리로 바라보는 밖은 두려울 수 있다. 유리부터 닦아내고 자신의 과거와 마주해야 한다. 괴물 같아 보였던 희미한 무엇인가가 사실은 우스꽝스러운 나뭇가지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둘째,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들, 상황들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 자신이 취약한 상황들, 요소들에 대해서도 알아차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누구나 화를 낼 법한 상황도 나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웃고 넘길 수 있는 일도 나를 자극하는 원인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흔히 자존감이 낮은 이들은 모든 상황이 힘들다며 토로하지만 유독 취약한 상황이나 인간관계가 존재한다. 낮은 자존감의 뿌리에서 솟아올라온 앙상한 줄기가 무엇 때문에 자극받는지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다. 내가 자극받는 요인들, 그리고 그에 대해 내가 보이는 반응들이 어떠한지,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자. 머리 안에서 자신의 약점, 그리고 강점에 대해 선명하게 선을 긋는 과정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번의 이전과 다른 경험이다. 자신을 힘들게 했던 패턴을 단 한순간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면 그때가 자신을 동여매고 있던 쇠사슬을 푸는 순간이다. 이렇게 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한다면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셋째, 삶 속에서
부단한 실천이 필요하다. 내가 가진 습관적 자기 비하, 자책 등은 이미 뇌의 각 부위에서 그 경로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상태다. 자기 비하와 자책을 줄이고 나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뇌세포들 사이에 새로운 경로를 만드는 작업인 것이다. 당연히 잘 닦여진 길로 가는 것이 편하고 익숙하다. 하지만 변화를 위해서는 작은 길을 끊임없이 닦고 넓히는 노력과 실천, 인내가 필요하다. 심리적 변화를 위한 방법에 정답은 없다. 수많은 기법과 치료 방법이 존재하고 개개인에게 맞는 방법도 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목표는 하나다. 지금까지의 자기 비하적인 삶을 멈추고 자존감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방향을 잘 잡고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자존감 향상과 변화라는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감정의 파도를 타자. 감정의 은유화. 감정을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다면 인식된 감정을 시각화하는 것 또한 감정을 잘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감정을 특정 사물로 은유화할 수 있다면 감정의 흐름과 변화를 더욱 잘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몸에 힘을 빼고 몸을 조이는 것들을 조금은 느슨하게 해보자. 깊은 심호흡과 함께 눈을 감고 시각화된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이다. 첫째, 시냇물에 흘러오는 낙엽에 감정을 띄워 보내기. 자신이 숲속 시냇가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자. 상류에서 흘러온 냇물을 따라 나뭇잎이 떠내려오고 있다. 자신의 감정이 인식되는 순간 흘러오는 나뭇잎에 감정을 고스란히 띄어보내는 것이다. 가만히 호흡에 집중하며 감정을 실은 나뭇잎이 서서히 멀어져가는 모습을 온전히 상상할 수 있다면 몸과 마음에서의 끓어오르던 감정이 사그라드는 것을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마음의 파도를 타기. 높은 파도는 결국 잔잔한 물결로 수렴한다. 우리 인간의 감정은 굽이치는 파도와 비슷한 점이 많다. 급격한 감정의 오르막은 자신을 힘들게 하지만 그 감정이 내내 유지되었던 적이 있는가? 감정과 싸우려다 휩쓸릴 것인가? 감정의 파도를 가만히 지켜보며 기다릴 것인가는 자신에게 달려있다. 경험 많은 서퍼는 결코 파도와 싸우지 않는다. 그저 파도에 순응하며
파도를 탈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인식되는 순간 기세 좋은 파도가 부서져 거품으로 화하는 것을 상상하며 기다리는 여유일지도 모른다. 셋째, 흘러가는 구름처럼. 감정을 흘러가는 구름으로 상상할 수도 있다. 푸른 하늘에 움직이는 구름은 언뜻 보면 변하지 않고 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본다면 구름이 조금씩 옆으로 움직여 시야에서 벗어남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감정도 이와 같지 않을까?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이 언젠가는 끝나 나를 벗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감정에 크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호흡에 충분히 집중하며 감정이 서서히 가라앉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삶의 여유가 생겨날 것이다. 지금까지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